왜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아까 법문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경계 따라가지 말라 뭐 그런 말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이 다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묻고 싶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현상에 마음이 자꾸 이제 가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감은 있어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은 있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지 말아야지 경계 이렇게 현상을 내가 따라가고 요즘에 좀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은 상태인데 이제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현상에 이렇게 가는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도 그 감은 있는데도 어떤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느낌이 항상 그 바닥에 그런 어떤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있어요, 원인이? 본인이 그 의식 알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상 압도가 돼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게 있으니까 현상에 마음이 내가 두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면서도 감은 있는데 자꾸 그 기분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법문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또 어떤 생활하면서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도 이제 그 저의 어떤 습이나 이런 오래된 그런 감정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패턴이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느낌, 부정적인 느낌, 감정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끄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공부를 해서 이제 많이 변한 것도 있죠. 뭐 많이 변한 것도 있고 했는데 또 어느 시점 좀 뭔가 알았다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고 다시 뭐 좀 알은 것 같다 하면 또 다시 원점인 것 같고 원점이라는 많이 변화 뭐 후퇴한 것 같은? 많이 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현상적인 거에서는 정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현상적인 거에서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감정이나 이 자리는 드러났지만 현상적인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발생하는 패턴은 늘 똑같다. 늘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우울감, 감옥 같은 그런 거에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이제 이걸 챙기라고 해서 많이 두드리기도 하고 이 자리를 챙기고 하는데도 그 이제는 그걸 챙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챙겨야 되는데 너무 제가 그 챙기는 걸 빨리 놨나. 그 확신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은? 네, 잃어버리지 있어요.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알겠네요. 우울감이라는 것도 이 자리의 일이라는 거. 네. 근데도 눈물이 나죠. 근데 혹시 내면에서 그 우울감과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울감 싫어, 우울감 경험하기 싫어. 그런 경계의 차별은 아무래도 있겠죠. 우울감 그 느낌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 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에 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다 직장 스트레스 일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좀 뒤로 빠져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더 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패턴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꽃을 보면 그러니까 하얀 이 꽃을 보면 우울한 기억이 떠올라 아니면 우울한 감정이 들어. 이 패턴이 발생하는 패턴이 공부를 통해서 사라지진 않는다고. 왜냐면 그건 나한테 습관화된 발생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공부가 되고 안 되고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이 일이구나라는 분명함은 이전과는 다르죠. 하나의 일이라는 건. 거기에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벼운 우울의 무게가 줄어들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 근데 이 발생하는 패턴은 그거예요. 출세관법이 아니라 세관법이거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패턴 있잖아. 꽃을 보면은 내가 우울해. 그거는 어떤 순간의 경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큰 그 하얀 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걸 볼 때마다 그 인연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인과법이죠. 보니까 일어나고 경험이 있을 때 그 패턴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근데 그런 패턴으로 일어나든 아니면 행복한 감이 드는 패턴으로 일어나든 똑같은 건 분명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패턴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거든. 왜냐면 이 강력한 괴물 같을 때와 헛개비 같을 때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발생 패턴은 너무 악몽이야. 근데 악몽이긴 악몽이지만 꿈이라는 건 또 분명해. 근데 계속 악몽을 꾸고 있어. 이 상태죠. 근데 그 꿈이라는 거는 악몽이나 길몽이나 똑같은 꿈인데 이게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계속 악몽만 꾸고 있어. 근데 악몽은 인과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인과법은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인과법은 바꿀 수 있잖아. 변화무쌍한 거니까. 그렇죠? 꿈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 그걸 바꿔서 행복한 꿈이 돼도 꿈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 악몽만 꿀 이유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잖아. 근데 아직 공부가 어떠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면 이게 다 패턴화돼서 일어나는 살아온 삶의 어떤 업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그럼 난 행복한 꿈 꾸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 꽃을 봐서 불행한 패턴으로 각인됐잖아요. 그러면 꽃을 보면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죠.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생각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 위에 생각이 이렇게 딱 이제 얹혀지는 거예요. 얹혀지면서 이제 규정을 딱 지면서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이제 바꿔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면 좋아로 바꾸면 이건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가 어중간한 상태니까 이게 그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라면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내느냐 저는 경계를 안 보겠어요. 법이 온전한 안목이 얻을 때까지는 절대 경계를 안 보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는.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말을 이제. 근데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이거라는 걸 분명하게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 우울감도, 그 습관화된 우울감도 그게 덜 보니까 그거에 자꾸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치지 못한 거야 지금. 깨치면 아주 그게 별거 같지 않아요. 움직이지 마라 해서 그냥 우울을 정면으로 도망다니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감은 있는데 감하고 힘이 좀 없나 이런 그거 보면은 힘이 붙어요.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힘이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우울감이 일어나면 그 싫은 마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도망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진짜 이거구나라는 걸 깨치면 우울감이 일어나든 말든 그거의 영향력은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 다니면은 끝나질 않아요,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깨달으면 그 부처님을 보는 일인데 부처님 보길 원해 왔잖아, 지금까지. 근데 부처님 볼 생각은 안 하고 딴 데 보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울도 부처의 얼굴이라는 걸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보는 거라는 걸 그냥 이해가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그냥 깨쳐야 돼. 온몸으로. 아직 덜 우울해. 살려고 깨친다고 그때 되면 진짜. 진짜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때가 딱 되면 피할 데가 없는 그 경계를 만나면요. 눈을 딱 뜨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근데 자꾸 지금은 뭔가가 제가 보기에 뭔가 틈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시달리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정말? 진짜? 아니 저는 도반과의 대화, 도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는 체험됐다면서 왜 그렇게 맨날 우울하냐고 우울하다 소리만 하고 막 우울해요. 충분히 해도 돼. 막 현상을 자꾸 얘기하냐 본질을 봐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본질 뭐 현상이나 본질이나 이건 다 말이고 네. 뭐 본질이 따로 있나? 그냥 현상이 본질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체험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 좋은 경계를 살아간다 이런진 않아요. 저는 체험을 하더라도 온갖 일을 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불면증에도 빠질 수 있고 더 강력한 경계를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은 약한데 그 진짜 자기 어떤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경계라든가 그런 큰 경계가 나타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전에 공부 안 했지만 평범한 잔잔한 경계를 만날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면 우리 공부를 해나가는 게 다지 뭐 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계를 만나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만이 경험하는 유일한 어떤 나의 공부 인연인 거예요. 다 그렇게 부드럽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경계를 공부가 되기도 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부가 분명해지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사람마다 인연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건 사실은 이 길만이 나의 유일한 깨달음의 길인 거예요. 깨달음의 인연인 거고 여정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나한테 주어진 길. 오직 이 길밖에 없어. 그럼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공부를 하고 싶냐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어디 뭐 다른 종교도 다녀보고 했지만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그러면 때문에 울면서라도 그냥 가야 돼. 힘들어도. 눈물 맨날 흘리세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울어. 울어도 상관없어. 울어도 울면서 우리 그러잖아. 울면서도 애들 막 울면서도 숙제하잖아. 그냥. 엄마 힘들어 하면서 숙제하잖아. 자기한테 주어진 1대4 2년 숙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울면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느냐 이거지. 그게 누구나가 겪는 저는 통과 의례라고 봅니다. 저라고 안 그랬을까요? 또 다음 날에 안 일어나고 싶은 적도 많았고.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거. 남들 다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밤 미치광이처럼 막 헤매다가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온전히 자기가 겪어내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자기 내면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겪어내는 거예요. 다 겪어야만 갈 수 있나요? 100%. 그 뭐 안 겪으면 조복이 안 돼요. 그거. 그 우리가 왜 겪는 그 경험을 할 때도 이 일인가를 깨달으려고. 그래야지 나머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옛날에 스님들이 행각했다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인연에서 자기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업력, 그것들이 조용한 데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걸 자극하는 환경에서 자기를 노출시켜야 나오지. 그거 조복시키려고 그 다양한 경계를 마주한 거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더 공부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계가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되게 인연이 되게 뭔가 파워풀하고 생명력 있는 인연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 그쵸? 맨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겪어서 깨달은 만큼 잘 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이 저는 가장 좋은 공부의 어떤 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마다하지 않으면 공부는 될 수밖에 없어요.